일단 우리 각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미리 사전에 알던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모티베이터 중심으로 좀 창업 활동을 많이 해오시던 분들 위주로 좀 초청을 드렸기 때문에 의제 당사자들끼리 좀 잘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제 각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록자님도 인주님도 소개해 주시고요. 또 이게 순서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죠.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미텔슈탄트 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기록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태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기억이라는 로컬 임팩트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는 강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민택 대표님, 민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스라는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영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쉐빌리티 대표 오용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정환님. 조심 들어가요. 네, 여기서 말씀 화장품 하러 알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퇴근길 여기 지금 오늘 모임들은 다 대표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퇴근 모습을 정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환이 마이크 꺼져 있어요. 방금 키신 거 꺼져 있네 아직도. 정환님 혹시 들리세요? 정환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제가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오류가 있다네요. 좀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북대학교 창업 동아리 솔라이브라는 동아리에서 지금 회장 맡고 있는 조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대표 같은데. 포스가 있으시네요. 자, 오늘 저희가 대구 실패박람회 행사 자체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열리잖아요. 마침 제가 의제 당사자 모집할 때 여쭤보니까 민택님은 이미 작년에 한번 참여해 보셨고 사례 공유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민택님한테 사례를 좀 많이 들었어야 됐는데 오늘 저에게 이 자리에 처음 듣게 되네요. 미리 좀 들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좀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의제를 좀 서로 공유하고 싶은데요. 오픈 테이블 때는 의제를 발굴하는 시간이라 가지고 각자의 이제 창업 활동 사례랑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뭐 그런 것들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고 또는 이제 대구 청년 창업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서로 간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비판은 좀 가급적이면 비난은 좀 가급적이면 좀 양해 좀 구하고요. 건전한 비판은 뭐 괜찮은데 오늘은 뭐 사실 비판할 거라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근데 다들 장소가 진짜 조용한 곳에 계시네요. 잡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우선 혹시 먼저 좀 요즘 근황을 좀 알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요즘 사업이나 뭐 창업 관련돼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먼저 누가 지금 태구님이 지금 줌인 됐는데 빨리 만나봅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좋습니다.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 될까요? 좋아요. 그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네, 뭐 창업 실패와 창업 관련된 얘기들로 해도 좋은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많이 좀 중요한 키워드였다 보니까 혹시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없으면 네,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컬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로컬 기업들의 크라우드 펀딩 대행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브랜딩 에이전시를 또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로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는 역할들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활동들, 로컬을 위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로컬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인식 같은 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해외여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국 속에서 점차 이제 로컬로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컬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점에서 되게 좀 이전과는 되게 다른 부분들을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컬 기업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면서 이제 로컬 기업들의 물론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로컬에 관심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면 줄수록 이러한 사람들도 굳이 이제 수도권이나 뭔가 수도권에 국한이 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이제 로컬에서도 충분히 좀 본인들의 컨텐츠랑 본인들의 실력들, 제품군들이 명확히 갖춰져 있다면 시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극히 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사실 근데 대구는 2, 3월에 절정이었잖아요. 이 네. 지역으로 국한시켜 보면.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는 지금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뭐 30명 이상 나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뭐 많아야 열 몇 명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역 분위기가 뭐 2, 3월보다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요즘도 좀 피해를 받고 있거나 아직까지도 2, 3월이랑 비슷한 뭔가 이슈를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없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그 솔라이브 단체에서도 지금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1년 동안 지금 학교가 닫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네. 뭐 근데 동아리 회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받고 있고 어떻게 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동아리라는 게 정해진 공간에서 그렇게 보통 활동을 하는데 음, 아무래도 학교라는 공간이 지금 다 닫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공간이나 이런 활동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대구에서 그래도 최대한 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좀 계속 찾고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네. 계속 좀 어렵긴 한데 아직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뭐 빌리려고 할 때 우호적으로 잘 빌려주시나요? 뭐 공간 관리자나 건물 주인들이?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열리는 공간이 좀 있긴 있어서 그런 데에는 아무래도 저희 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잘 빌려주긴 하는데 또 그런 데가 또 닫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금 내고 뭐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 다른 또 의제를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태구님은 공유해 주셨고, 정환님 이제 마이크 되나요? 손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다른 분 혹시 공유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계속 보고. 포커스가 용환님한테 갔는데. 네? 진짜. 용환님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줌이 용환님을 가르치네요. 가르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패였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 사태, 뭐 코로나 사태든 간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했었나,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나, 음, 혹은 여기 기회를 빨리 포착하지 못했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이거를 대비했었으면 좀 더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놨으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책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었고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늦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마스크 그런 거 안 껴도 된다고. 마스크 껴봤자 다 똑같다. 나는 처음에는 최초에 말이죠. 그러니까 12월 달 이제 중국에서 뭔가 건너올 낌새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스크를 샀어야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때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저한테는 아쉬움으로 작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니까 마스크지, 이게 다른 쪽으로 다른 분야로 가다 보면은 제 사업에서 내가 어떤 이제 상황적 변수가 닥쳤을 때 이거를 기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고정 매개 변수로 활용하느냐, 요거의 차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항상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걸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네.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는 거죠, 일단. 네, 아쉬웠고, 네. 그래서 뒤늦게라도 살리기 위해서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제 구독하는 방식으로, 월 구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원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 대출도 해가지고 기기도 정말 많이 사고 또 더 살 준비도 많이 해놓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근데 안 나가니까 그랬는데, 또 처음에 한 2월부터 5월까지는 정말 안 나가다가 5월부터는 저희 쪽 산업군들은 다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 못하니까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정말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그렇지 못해서 코로나를 실패의 원인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안 되겠다. 우리 근본적으로 이 방의 분위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네. 나에게 있다. 이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창업가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남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네. 분위기가 좋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 이게 주제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죠. 용화님도 그래도 그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게, 나는 그래도 이 환경에 대해서 아무 부정적인 생각 없고 잘 이겨내 보려고 하고, 오히려 네. 나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그래도 만약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좀 환경적으로 용화님께 좀 유리한 조건의 사업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뭐 좀 아쉬운 게 있었나요? 사실 이제 2월 달부터 한 6월, 5월, 6월까지 정말 줄기차게 생각했던 게, B2C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서는 대구의 구매력, 대구의 인구 이런 것들이 정말 서울이나 이런 데 미치지 못한다. 너무 환경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투자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쪽 이제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대구가 워낙 이제 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탓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다시 생각하니까 제가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서 이 기승전결이 명확하네, 이 방은. 네. 겸손이 아니고 네. 진짜 그런 쪽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음, 고정 변수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내년까지도 뭐 나아질 일이 없다고 하는데 네. 이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조금 더 깊은 얘기는 그럼 다른 분들 의제 공유 듣고 또 같이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아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정환님이 지금 마이크가 이제 된다고 소식이. 안녕하세요. 아, 들리세요? 들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 의제 아,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로락이라고 원래 그 펀치니들 클래스를 오프라인에서 작년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펀치니들이 뭐냐면 이제 자수 같은 건데 요즘에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 포함해서 취미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를 직장인 타겟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오라기는 이제 제가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또 본래 이제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서 2월 달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버린 거죠.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거의 뭐 8개월째?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이제 안 나가고 있고 실오라기 수업도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제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대표님들이라고 공유를 받았는데, 막 직접적으로 막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직원이 확진자가 된 경우가 있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제 그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뭐 인사 처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남아있는 그 확진자가 아닌 비확진자들을 어떻게 뭐 케어하셨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그 사건을 이제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모든 게 다 막 혼돈이었잖아요. 제대로 이제 그때는 보건소에서 그런 자가격리 통보도 안 됐고, 검사도 원활하지 못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함께 구성원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서도 좀 막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들도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사례가 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화님처럼 그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으신 분이 아마 여기는 안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아마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좀 공유 받으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다들 그냥 확률적으로 우리 회사에 그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높은 확률로. 근데 직접적으로 겪으신 좀 한번 이따가 의제 토의할 때 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또 어느 분이 이제 민택님이랑 승희님 남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민택님 먼저 가십니까? 아니면 승희님 먼저 가십니까?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택님 먼저. 저희는 원래 조그맣게 이제 제조업이랑 원래 개발업을 조금씩 하고 있었고, 저희가 작년부터 좀 고민을, 저희가 자사 제품을 내기는 했지만 계속 좀 실패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제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제품을 다시 한번 좀 런칭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외주 용역 말고 뭐 우리가 제일 잘하는 뭐 드론이든 코딩 관련해서 한번 교육업을 한번 시작해 볼 거라고 저희는 이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19년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서울 쪽이랑 뭐 미팅도 잡고 뭐 드론 관련이든 교육 관련이든 이제 좀 성과를 2020년에 좀 한번 올려보겠다 해서 좀 열심히 준비도 하고 신규 인력도 채용을 했었는데 신규 인력을 채용하자마자 이제 2020년 2월,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2, 3, 4, 5, 6, 2, 3, 4, 5, 6, 5개월을 매출이 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개월 동안 물론 코로나 탓은 아니지만 이제 뭐 어떤 상황 환경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을 못 하게 되면서 한 5개월 정도 매출이 0원인데 인건비 역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회사가 힘들다고 직원을 자르자니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제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일은 없지만 뭐 데리고 다니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무임금으로 이제 사대보험은 들어가는데 뭐 회사를 안 나와도 이제 휴직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뭐 프로젝트도 있었고 시스템도 있었고 다행히도 코로나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이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그런 5개월 동안 회사 매출은 없었지만 다행히 그런 지원금 덕분에 물론 저는 그 지원금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직원 친구들이 이제 그 돈을 받으면서 코로나 시간을 좀 버텼던 것 같고 오히려 딱 7월쯤 딱 되니까 저희는 되게 일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주말도 없을 만큼 뭐 교육업이든 개발업이든 외주든 뭔가 그동안 상반기에 못 썼던 예산을 다들 막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지금 요즘에는 상반기에 못했던 일을 하반기에 다 치고 있어서 좀 행복한 바쁨을 보내고 있긴 한데, 뭔가 이제 업무가 좀 더 과하니까 또 뭔가 또 좀 매우 좀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긴 해도, 그래도 뭐 상반기에 일 안 하고 놀았던 것보다는 기분도 좋고 이 친구들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또 만족스러워서 저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었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었는데 그 저희가 쓰는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자체를 한 달 정도 아예 못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무실을 못 가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줌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그램으로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큰 회사들처럼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해가지고 각자가 떨어지면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업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각자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좀 괜히 신경질적도 좀 내고 뭐 짜증도 내고 뭐 화도 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버티긴 버텼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코로나 당시에 이런 이제 줌이나 프로그램을 잘 못 썼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 외에는 최근에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최근에 대구에서 이제 뭐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뭐 150만 원, 100만 원 두 번 1, 2차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금액이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뭐 저희도 뭐 힘들긴 했지만 사실 아까 뭐 로컬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 직원 중에서도 이제 집에 농사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들은 다 개인 사업자니까 작년도 대비 혹은 2년 전 대비 지금 뭐 매출이 얼마가 감소가 됐다는 게 증빙이 되는데, 이 로컬에 계시는 예를 들어 뭐 농업을 하시거나 이런 쪽 분들은 사업자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고 거래를 하시니까 이분들이 뭔가 불법적으로 현금 뭐 탈세라고 이런 건 하나도 아닌데, 오히려 이 코로나에서 뭐 지원을 받으려니까 증빙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본인들이 얼마나 수익이 감소가 되었고 뭐 얼마나 이제 물건이 안 나가고 있다 증빙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제 공유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바쁘다고 하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요. 이제 승희님만 이제 공유하면, 이제 공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 게 될 것 같거든요. 승희님 이제 네. 포커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저는 일단 동아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뭔가 기업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랑 조금 약간 포커스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동아리를 저는 올해 1학기 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장을. 그래서 뭔가 회장 돼서 뭔가 그 동아리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좀 잘해보려고 딱 마음먹은 시점에서 이런 게 코로나 터져버려서 살짝 아쉬운 점도 많았고, 네, 일단 그랬었어요, 1학기 때는. 그래서 1학기 때는 뭔가 대처하기 바빠서 이것저것 많이 못 해보고 활동 자체를 되게 좀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았는데, 2학기 때는 이제 하반기에는 뭔가 저반기에 그런 코로나 사태들을 어느 정도 겪어봤고 한번 경험해본 상태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겠고, 일단은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지금 이것저것 활동 같은 것들 좀 많이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네, 지금 약간 시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뭐 올해 끝난다는 정말 보장이 없으니까 뭐 다음 학기나 뭐 내년까지도 이런 저희도 온라인으로 이런 회의 같은 거 좀 시도해봤는데 그런 것도 좀 준비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하게 대학생 참가자이셔가지고, 어찌 보면 또 다른 분들께서 또 학생들과 좀 마주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기에. 용환님 혹시 지금 졸업 전이시죠? 네? 용환님 아직 졸업 전이시죠?
저 수료입니다. 아, 이제 졸업식만 하시면 되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좀 졸업을 하셨거나 또는 하기 직전인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승희님도 아쉬운 점들을 같이 또 논의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의제 공유는 이제 5분 다 마쳤고요. 민택님이 그 알려주셨는데 줌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갤러리 뷰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얼굴 크기가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제 토의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왔던 얘기들 중에 혹시 다른 분들이 공유해 주신 의제에 대해서 좀 뭔가 피드백을 해주고 싶거나 또는 나도 뭐 좀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주실 분들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있으신가요? 바로 하실 분?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얘기도 좀 같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뭐 얘기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 기록자님께서 또 기록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네. 사실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도 한 번씩 이제 그 모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한 번씩은 녹화해서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강의라는 게 사실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사실 모교의 강의라는 게 크게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냥 모교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거절하지 않고 이제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이제 실제로 대학생들 분께서 그렇게 영상이 녹화된 강의를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가 저는 궁금하고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게 저희는 이제 최대한 저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그 보시는 대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런 녹화된 영상을 강의를 볼 때 뭔가 그런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등록금이 아깝다라든지 혹은 실제로 학교에 가서 뭐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뭐 교수님을 만나서 뭐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하나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영상으로 이제 그런 특강이라든지 강의를 보셨을 때 조금 어떤 피드백이 뭐 어떤 점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좀 그 조승희님한테 좀 궁금합니다. 인주님도 기록자님도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이셔서 뭔가 혹시 그런 영상의 그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 있으시면 민택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몇 번 그 수업에서 특강 같은 거 열릴 때나 그 학교 자체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특강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일단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이렇게 체감이 느껴지는 게 좀 강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으로는 좀 효과가 많이 적다고 일단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잘 안 듣게 되죠, 솔직히. 네. 그래서 되게 온라인보다는 확실히 오프라인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일단은 할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다기보다, 일단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은 좀 채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되게 즉각적으로 질문이나 답변이 좀 가능하잖아요. 오프라인 때는 되게 다른 친구들이 좀 질문하기 좀 두려워서 그냥 생각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흘러버릴 때도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글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온라인에서는 좀 강점인 것 같고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인주님은 요즘 LMS라고 하는 그걸로 교육을 듣고 계시지 않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간 민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초청 강사가 이렇게 직접 녹화해서 보낸 영상의 교육이 있었나요? 저는 산하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나의 첫 사업 제안서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게 교내 강사님께서도 하시는데 외부 강사님 초청이
되게 LMS에도 많이 올라오는 강의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는 관심 분야다 보니까 듣고 있기는 한데 오프라인보다는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데 장점은 다시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놓쳐도 조금 더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녹화 강의다 보니까 실시간이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데 녹화는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이게 또 아쉬운 게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를 들으러 가면 사실 거기서 듣는 내용과 지식 경험 이런 건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랑 알고 싶어서 가는 게 좀 저는 컸던 편이라서 독화 강의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다면 좀 저에겐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택님이랑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녹화 강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포기했어요. 그 인터랙션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 스스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까지는 해요. 녹화 말고 생방으로 하는 강의. 여기까지가 이제 제 마지노선이긴 한데, 녹화 강의 그거 민택님도 제가 알기로 일단 수락하고 나서 준비하려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 났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녹화를 맨날 하시던 분이 녹화를 하면 쉽지만 안 해보다가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잘했나 못했나도 궁금하고 또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전혀. 학교에서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괜찮았어요 라고 할 거니까 이게 명확한 피드백이 안 되니까 스스로도 의심되고, 그렇다고 비용을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이 또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민정님은 또 그 목에 대한 애착이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있으셔가지고 아마 좀 발런티어 하신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한 버릇 해버려서 그런지 계속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무서워서. 그리고 무서운 게 자료가 남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저희가 전업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제가 실수할까 봐 혹시 되게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께서 강의를 했는데, 그냥 강의를 했는데 어떤 정말 열정적인 그 청강생이 메모를 너무 명확하게 다 한 거예요, 그 멘트들을. 그리고 그걸 블로그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 사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어떤 블로그에 올라가 버려 있어가지고 그 대표님께서 되게 당황해 하셨다고 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 글을 링크 받아서 보니까 좀 무서웠어요. 막 약간 스토킹 당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현장이라서 할 수 있었던 말을 다 해버린 건데 누군가는 그걸 거의 녹음본처럼 따놓은 거예요, 그걸. 그걸 보니까 진짜 강의할 때도 좀 괜히 말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녹화는 더더욱 못하겠고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하는데, 다른 대표님은 어떠세요? 뭐 강의 같은 거 혹시 들어오시면, 태구님도 강의 하시잖아요, 한 번씩. 네,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인터넷 강의를 네, 그 뭐지? 녹화를 영상으로. 했었어요. 네, 녹화를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모교에서 한 것들이 대부분이 목요. 네, 모교죠, 모교. 네. 음.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기관에서나 뭐 가끔씩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요청들은 저도 가급적 안 하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물론 사실은 사례 발표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 사례 발표를 하러 가는 거를 이렇게까지, 나는 지금 빨리 사례를 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고작 제가 뭐 요거 이제 얘기해 주겠다고 막 저의 시간을 몇 시간씩 들여서 거기에 막 집중을 해서 녹화를 하고 막 녹음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진짜 막 멘탈이 완전히 막 무너지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2학기 때 이제 다음 주도 저도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현강을 또 가게 됐거든요. 모처럼 한 1년 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녹화를 요청을 하시는 교수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좀 거절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시는 이제 그 초빙되는 강사님들이나 그걸 보시는 분들이나 좀 두 쪽 다 좀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네요. 네. 근데 두 쪽 다 이제 들어봤을 때 좀 느끼는 감정은, 일단 촬영에 대한 매뉴얼이 너무 없어요. 제가
좀 제안을 받아보고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상대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방금 나왔던 얘기의 아쉬운 점의 공통 분모는 대가죠. 대가가 너무 이제 현실적이지 않게 나와 있죠. 처음 만들어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처음에 대한 학습 비용을 오롯이 그 강사분들께 부담지게 만드는 구조. 그래서 당연히 아까 모교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모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좀 양보해야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도 뭐 예산이 없어서 그 정도가 최선이고 강사님도 그 정도 받고 그 정도면 최선인 거죠. 그렇다 보니 그런 강의를 학생들이 듣게 되니까 어쩌면 네, 화질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불만족되게 되는 것 아닌가. 솔직히 학교에서 그걸 촬영하려면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고 그 강사를 하실 분이 오셔서 전문적인 그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할 수 있게 가이드도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강사님도 준비할 게 조금은 줄어들고 부담도 줄어들고 영상의 퀄리티도 좋을 거고 학생분들도 좀 만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 얘기 그 다음으로 아까 그 용화님이 그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전 사실 거기서 좀 더 뭔가 더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용화님의 답변은 진짜 제가 많은 창업자들을 이제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지만 되게 마인드가 되게 좋으신 거죠. 저 정도면 진짜. 예. 저는 사실 친한 대표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건 다 우리 탓. 잘못되면 우리 탓. 그리고 잘 되면 남 탓. 잘 되면 남 탓해야 되잖아요. 우리 팀원이 잘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형적인 아주 좋은 대표님에 속하는 마인드이시죠. 근데 사실 조금만 뭐 약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제 멀리 떨어져서 우리 상황들을 지켜보면 우리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또 야, 이 정도만 옆에서 준비해 줬어도 우리 용화 대표님께서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용화님도 혹시 그런 걸 좀 캐치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겪으신 거나 좀 주변에 그런 사례를 겪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평소에 용환님이랑 좀 뭔가 비슷한 패턴의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도 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평소에. 이게 좀 문제죠, 대표들.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뭔가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는 의사결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 쪽 파트는 사업에 저희 교육 쪽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의 일부는 그 B2G로 이제 정부 기관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인데 클라이언트가 근데 사실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할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미리.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지역 투찰 제한이에요. 지역 투찰 제한. 그러니까 그 발주 기관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입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는데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만 입찰해라.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정부에서는요. 예산을 뿌려주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권장사항은 지역 투찰 제한을 가급적이면 걸지 말라고 해요.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그러니까 디폴트가 전국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특수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역 투찰 제한을 걸어도 좋다인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는 조금은 이기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 자체에서의 입장은 대구는 눈치가 보이더라도 한 개라도 더 지역 투찰 제한을 걸어서 지역 기업들에게 지역 사업들을 이제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진 와중에도 이 대구 지역의 입찰은 대부분 서울이 가져가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패턴이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서울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쪽 사이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옵션 값만 바꿔줘도 저희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요것만 좀 풀어주면 또 요것만 좀 신경 써줬다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 저는 그 생각은 들었었어요.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딱 터지고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전 연도나 그 전전 연도에 유보금을 많이 준비해 놓지 않았어가지고 뭔가 저희한테 이제 당연히 저희가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간단한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걸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선집행을 하고 이제 뭐 과업이 끝나고 이건 뭐 저희 영업비랑 뭐 과업비에서 뭐 3,000이든 이렇게 돈을 받는 게 그런 사이클 도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선지급이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뭐 영어 용역이라든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저희는 유보금을 썼는데 이제 과업이 완료가 안 돼서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갭을 버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뭐 지원 사업 중에 뭐 대출 같은 거 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 저는 너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코로나가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다른 분들 다 저금리로 뭐 1,000만 원을 받든 뭐 2,000만 원을 받든 필요한 유보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 받을 때 저는 뭐 끝나겠지 그냥 감기처럼 이제 뭐 한 달 반짝하고 이제 뭐 끝나겠지 생각했었는데 이게 대구가 한 4개월 동안 좀 힘들었으니까 회사가 되게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좀 더 내가 유보금을 준비했으면은 뭐 대출이라든지 뭐 다른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생해서 버텼을 텐데 내가 좀 미리미리 준비 못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음. 아이 또 민트님도 결국 본인 탓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없냐고요. 다들 도움이 필요 없대. 해줬으면 이제 근데 제가 조금 들은 얘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몇 개 해봤는데 아까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다 기승전결 전부 다 자기 탓이라서 이게 불만이 없어요. 다들 지금 불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 모임에 다들 자기한테만 비판하고 아무튼 아까 좀 공감 갔던 얘기가 그 민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그 2월에서 5월까지 매출이 없었다고 했나요? 네네네네. 한 4, 5개월 정도 매출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겪은 회사가 사실 저희도 포함되고요. 저희 회사도 2월에서 5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카드 결제가 있는 게 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없어요. 2월에서 5월까지. 저도 이 지나친 낙관주의로 코로나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어요. 처음에. 저는 감기로 봤어요. 그때도 저도. 다들 이제 판단이 서로 달랐던 거죠.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해서 2, 3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6월까지 일단 이어졌고 7월에 끝난 게 아니라 7월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거죠. 뭔가. 근데 그때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뜨길래 사실 막 그걸 보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처럼 이 대표들도 회사들도 자기가 어려운 걸 증명할 수 없는 회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소상공인이었는데 중소기업 증명서 이제 확인서 떼잖아요. 저희는 소상공인이었는데 작년까지 올해 소상공인이 아니래요. 소기업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 맨날 뉴스로 보던 지원금은 다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 뭐 꽤 강력한 필터에 걸려버린 거죠.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일단 소상공인부터 살리자 이래 돼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경영의 어려움이라고 하셔서 그 해고 같은 게 쉽지 않은 거. 노동 관계법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친노동 정책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거는. 그 부분은 좀 약간 여긴 지금 창업자들 위주로 모여 있어가지고 토론이 좀 어렵겠네요. 다 최근에 그래도 직장 생활했던 정한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경영이 어려운데 팀원을 계속 고용 유지를 해야 되는 대표의 마음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지려다가도 이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한님? 민택님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대표님이신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대표님을 제외하면.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팀원의 성향 중에서 좀 팀원의 입장에 가깝기보다는 그냥 경영자나 대표와 더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함께하는 팀원들이 뭔가 제대로 하질 않고 성과를 내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되게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데도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직원에서 대표님들의 입장을 바라보면 되게 관대하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예 좀 선을 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인건비면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저는 이제 실오라기는 저 혼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없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관리해야 되는, 제가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직원이 있다면, 저는 조금 뭔가 아예 입사 초기부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그 직원에게 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좀 가이드를 만들어서 음, 조금 더 이제 잘하는 직원에게는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나 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제 못하는 직원한테는 그런 페널티를 줘서 좀 이렇게 차이도 많이 두고 정말 그 직원이 이제 페널티를 많이 받아서 우리 조직과 맞지 않을 때는 좀 관계를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근데, 오히려 네. 근데 혹시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 그 저성과자에 대한 이제 뭐랄까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성과자가 아니라 정말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데 이런 코로나19처럼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적인 어려움이 와서 재정적으로 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좀 어떻게 대표가 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지. 지금 아마 민택님께서는 사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지 찾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그러니까 더 빠른 판단, 효율적인 판단. 우리가 뭐 직원을 수십 명 데리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계산할 바에 그냥 버티자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십 명이면 진짜 그걸 계산해봐야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그냥 참고 말았던, 버티고 말았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정한님은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코로나 이전에는 다들 직원은 돈을 더 받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음, 본인을 계속 연말을 증명해내거나. 근데 이 위기가 터지면서는 좀 저는 오히려 대표와 직원 간에 뭐 회사 경영에 대해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이전에는 막 굳이 뭐 우리 회사 어렵다고 그래도 직원 입장에서는 전혀 뭔가 와닿지가 않았는데 지금 정말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대표가 그런 걸 이제 직원한테 공유해주면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더 다른 뭐 아이디어나 함께 좀 내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좀 찾을 것 같거든요. 음, 즉, 오히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좀 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또 마냥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도 역시 본인 커리어 내에서 지금 여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음, 이제 그런 거를 서로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뭐 중간 지점을 찾으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많이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네네네. 공유를 하고 대표님들이 조금 더 이 시기를 잘 벗어날 수 있게 그 동료들, 직원들도 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스스로 같이 함께 또는 뭐 그럴 그렇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시죠?
네네, 오히려 음,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매번 그냥 출근했던 회사 생활이 아니라 음, 진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음.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정책적인 어떤 뭐 해결책보다 뭐 민택님이 오히려 팀원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힘듦을 오히려 공유해봤어도 됐을 그 시기였을 수도 있겠네요. 뭐 우리 사실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다들 잘 힘들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맞네요. 그 얘기도 좀 중요하네요. 한번 얘기를 꺼내봐도 괜찮았을 주제고 방금 딱 들으면서 떠올랐던 뉴스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노사관계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노조가 현대자동차잖아요. 올해 임금 동결을 스스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 파업 없이 깔끔하게 임금 그대로 가겠다. 근데 그 와중에 올해 현대차는 이번 분기 때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노사 관계에서 일단 그런 걸 풀어가고자 노동자들이 먼저 회사 측에 좀 양보를 한 좀 얼마 없는 케이스죠. 우리 매년 그 뉴스를 보잖아요. 파업했다, 싸우고 있다, 뭐 뭘 요구한다. 근데 올해는 그 뉴스가 좀 짧았죠, 유독. 그래서 뭐 정환님의 의견이 좀 새롭게 들리네요. 저도 그래서 저도 힘든 게 있으면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팀원들에게. 어, 오늘 의제 공유 때는 다들 기본적으로 자기가 힘든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힘들었는데 혼자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로 좀 기결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처음에 이제 공유해주신 이제 태구님 것도 지금 다시 살펴보면 이제 로컬을 이제 대하는 좀 시선이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좀 뭐 날개를 달아줄 만한 좀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있나요? 좀 태구님의 일에 있어서. 대구 경북 쪽에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음, 로컬 컨텐츠, 뭐 로컬 뭐 여행업 이런 거, 숙박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음, 대구만 해도 공유 숙박업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 날씨로 표현하면 계속 이제 그냥 태풍을 맞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음,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들 모두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다 느끼시다시피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는 최대한 어, 로컬이라는 주제를 조금 다르게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강하게 더 왔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도 불과 한 3달, 4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로컬 임팩트 컴퍼니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방향성을 바꾼 거죠.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로컬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모습들 정말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이번 주에는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막 놀러를 막 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캠핑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을 돌리는 거는 계속해서 로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당근마켓 뭐 너무 뜬금없는 얘기기도 하지만 당근마켓의 최종 목표가 동 단위에서 아파트 하나하나 단위로 이렇게 더 세분화시키는 거를 본인들의 미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는 로컬도 그냥 뭐 경북 안동시, 뭐 예천군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라 그 로컬 뭐 안동시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완전 촌들 뭐 로컬들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저희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저희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와 같이 좀
로컬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을 좀 정책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좀 엮어주시는 것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 그게 단순히 여행, 뭐 아니면은 관광 이런 쪽에만 특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로컬 하면은 이제 관광 쪽에만 이렇게 뭔가 자금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텐츠 쪽이거나 혹은 음, 그냥 큰 사업으로서 뭔가 엮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셔가지고 좀 기록자님이 정리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음. 용화님은 좀 필요하신 게 좀 생겼습니까? 용화님 마이크, 저는 네. 약간 이번에 느꼈던 거는 사실 이거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코로나인데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음, 필요하지 않으면은 2주 동안 하니까 못 간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생각밖에 안 했다가 1년 동안 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차별성 있어야겠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서 지금 막 딱히, 그러니까 이 생각 들어요. 여러 대표님들이랑 또 이제 뭐 학생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음, 저런 분들 진짜 공감되고 맞아 하는데, 또 저한테 대입시켜 보면 결국 뭐 제 개인한테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잘 지원금들을 이제 써보고 내가 잘 하는 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은 참 있으면 좋겠지만 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대신에 좀 정책적이나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원금들이나 그 다음에 돈 쓰이는 것들이 좀 더 올바른 데 쓰였으면 좋겠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그 2차 추석 전에 나온 지원금들 200만 원씩 나왔는데 통신비 2만 원도 그렇고 사실 정말 하등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좀 더 좋은데,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자리, 지금 현재 여기 7명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물론 누구나 다 앓는 소리를 하겠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100만 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 단도 5만 원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금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뭐 많은 지원들, 그 다음에 많은 정책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정말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진짜 그 필요로 하는 존재 있을 때는 정말 딱딱 들어맞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한테 딱 맞게 적시적소에 들어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재원을 통해서 그 자금이 흘러가고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오늘 그 다른 주제들 제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진 않은데 주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중에 창업이라는 주제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 주제를 사실 맡게 된 계기가 약간 오늘 수기 토론하면서 또 보이는 게 창업자들의 그 뭐랄까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으신 분들이지만 다들 실제로 제가 잘못했고 실패를 겪었던 것들을 외부에 당당하게 공유한 거는 창업을 한 지 5년 됐을 때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잘 됐더라면 정말 좋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못 돼버리니까
뭔가 그 답변하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한 거 아시죠? 뭐 겪어보셔도 다들 요즘 막 그 마치 대학 입시 준비한 친구한테 요즘 모의고사 성적 어때라고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겪은 이제 그 창업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아까 용환님 표현한 게 좀 전 좀 제 잠시 몇 년 전에 제 모습 나이 차이가 딱 그만큼이다 보니까 저도 약간 아 이게 실패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 실패인가? 아닌데 난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실패했던 게 많았고 제가 그걸 좀 약간 오히려 탁 점을 찍어주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실패하기 쉽더라고요. 오히려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인색해져 버리면 스스로의 실패마저도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 큰 사건처럼 대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너무 커지면 자기는 평생 겪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단어는. 근데 조금 작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두면 오늘도 또는 뭐 다음 분기에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피보팅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 전략의 실패잖아요. 내가 사업 전략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전략의 방향 전환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첫 번째 모임 때는 의제 공유를 일단 이렇게 다 하고 저도 이제 사실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동기부여도 좀 받고 싶었고 또 실패를 대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어떤 게 좀 좋을까? 어떤 게 좀 더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좀 바람직한 자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한 번씩 그래도 좀 살짝은 좀 아직도 한 번씩은 어색한 게 그 실패라는 주제로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은 그 서글픈 감정이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왜 실패했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를 다시 회고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오긴 와요, 이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번 수기 토론의 그 핵심 키워드가 실패 자산화거든요. 실패 자산화. 그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의 경험을 좀 더 이제 깊게 공유하는 시간을 이제 브릿지 테이블 다음 주에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의제 전문가로 누가 참여하실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정해지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다뤘던 의제들에 대한 좀 정리, 그거는 이제 기록자님과 제가 좀 미리 해놓고 노션에 공개할게요. 저 링크로 들어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이건 좀 실패라고 하기 그런데 싶었던 것들이 다음 주엔 좀 더 뭔가 공유가 되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작은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 이걸 실패라고 하기 좀 약간 민망한데 하시는 것들이 진짜 실패예요, 그게. 근데 아무래도 좀 그 TV나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시는 실패들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실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야 되는 게 현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방향을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네. 네. 제가 좀 요 1시간, 약속한 1시간 이렇게 딱 마무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한 지는 딱 1시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무리 해야 되는데 몰랐던 미션이 하나 있네요. 정말 죄송한데 이 대구 실패박람회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날개래요. 날개래요, 날개. 이거를 다들 한번 딱 펼쳐주시면 지금 영상이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캡처해서 쓰실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이거 맞겠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릴게요. 민망하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각자 이제 좀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먼저 반대로 정환님부터 갈까요? 정환님, 그리고 죄송한 게 코로나 관련해서 회사들 대응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꼭 다루도록 할게요. 한 개 지금 덜 다룬 게 그 주제거든요. 네네. 저는 오늘 첫날이라서 사실 뭐 어떤 업에 계시느냐에 따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인식을 할 것 같고 또 이 상황에서의 실패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워낙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다 보니까 다른 대표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시기에서 겪었던 그런 실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승희님. 네, 오늘 청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실제 창업하신 분들 대구에서 되게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창업하신 경험담 같은 거 들려주셔서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환님. 네, 용환님 자리가 계속 바뀌시고 계시네요. 네. 저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화 받아가지고. 네. 음,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딱 조동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가 실패했다는 게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투머치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닌가. 한 번쯤 되돌아보고 때로는 남 탓까지는 아니라도 구조를 알아야 또 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시선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각자 다른 상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또 한 시간이 굉장히 또 제 방구석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람 소감 어떻게 말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민택님. 민택님이네요, 마침. 제가 막 실패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조동인 대표님이나 강태호 대표님이나 용화 대표님이나 사실 저랑 개인적으로는 뭐 친한 친구고 형이고 동생이어서 사적으로야 저희가 뭐 밤에 전화해서 아유 죽겠네요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어떤 뭔가 책자로나 혹은 다른 이제 외부로 나간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 실패하거나 도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거나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처럼 작은 실패도 있고 저희처럼 작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성공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니, 이게 장소가 자기 공간에서 하는 거다 보니 좀 부담이 좀 적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조금 바쁘신 와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나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 이제 태구님, 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마쳐야겠네요. 태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일단 1시간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되게 빠르게 흘렀던 것 같고, 어떤 얘기를 과연 할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조동현 대표님이 이제 요걸 한다, 참여를 해달라고 처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들인데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전부 다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들, 특히 이제 방금 엄택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게 성공을 해보고 작게 실패를 여러 번 해보는 것들이 굉장한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학생 때부터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실패만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오히려 큰 실패여서 너무 좌절감을 느꼈다기보다 작은 실패가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는 좀 성공에 좀 익숙해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그건 농담이고, 여찌 해서 이 작은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좌절할 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자양분처럼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되게 큰 좀 주제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라는 시국 특수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실패나 좌절을 줄 수 있어도 결국 이제 저희는 모두가 다 이거를 발판 삼아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추후에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실패를 준 게 아니라 코로나가 온 것 자체 코로나가 이거 얘들한테 간 게 실패다 라고 느낄 만큼 좀 우리가 그럴 정도로 좀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번에도 또 기대하면서 회의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당사자분들의 소감은 다 이제 마쳤고 마지막으로 지금 묵묵히 기록을 해주신 인주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죠. 우선 저는 많은 대표님들을 이렇게라도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처음에는 실패는 그냥 무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실패가 경험이 되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1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브릿지 테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카톡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보고 싶을 때 보세요. 답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 창업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냥 참석만 하면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았습니다.